그러면 이제 개혁신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네. 2024년 5월부터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 이재명을 만나기 전까지 갖고 있던 편견이 어떤 것이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보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가 프레임에 의해서 저 사람을 악마로 만들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극단에 있는 당에 있을 때는 상대를 좀 악마화시키는 게 분명 있죠. 그리고 그 관련된 기사만 보고 그 정보만 듣기 때문에 아 진짜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죠. 악마화가 돼 있고 특히 제가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 선거를 막 치를 때 그러니 거기에 더 많이 메모리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에 있으면서 제가 뭐 8kg까지 빠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스피커 파워가 큰 사람이 전달을 해버리면 그게 사실이냐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법적인 물론 이제 저는 법치주의자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처분에서도 사실 기각 결정이 되면서 저도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겪었었던 것도 어쩌면 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악마화를 시켰던 문제를 그냥 그 기사의 제목이나 그 내용들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기존에 만나면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와 진짜 소통은 잘한다 정도였다면 지속적으로 제가 일관된 그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말했던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제가 1년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저희 당으로, 그러니까 저희 당은 아니죠. 기존에 제가 개혁신당에 있을 때 예방으로 오셨을 때 비공개 회의에서도 사실 중도 보수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아마 10월 정도, 8월이었어요. 8월이었는데 그때도 국힘은 정말 보수입니까? 전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차라리 내가 중도 보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놀랬고 아유 그러면 저희 당은 어디에서라고 그러십니까? 그랬고 그 뒤에 사실 이 중도 보수 확장을 시키는 것에 힘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목소리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헌과 계엄이 자꾸 헷갈리는데 개헌에 대해서도 사실 개헌론자시잖아요. 근데 왜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확실한 그 로드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공약에서. 그렇죠. 이제 시기가 그 시점에 개헌이라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걸 뻔히 아는데 개헌의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게 이재명다움이구나라고 저는 느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일관성이 있는 것. 그리고 상당히 일관성 있다. 진정성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많이 느끼셨죠. 네, 좀 겸손한 유능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례한 무능함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이 느껴지는 후보다라고 제가 지지선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요즘 특히 후보께서 유세하실 때 그 언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SNS,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제가 소통하는 게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좀 불합리하거나 화가 나는 지점이 있으면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좀 다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허나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 스피커 파워가 큰 사람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나는 혹시 그 스피커 파워를 이용해서 상대를 죽이지는 않는지 또는 어떤 정보를 스피커 파워가 있는 사람한테 듣고서 이유 불문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정말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특히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브 채널이 레거시 미디어를 다 넘어서서 조회수만 넘어섰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날 것을 전달해주고 판단은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도 이재명의 진면목 또 허나 이제 전 대표의 진면목도 다들 이제 아셔야 하니까 그런 것들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